자, 우리 요즘 경제가 많이 힘들죠. 특히 중소상인들 더욱 힘듭니다. 월급쟁이들도 물론 힘들고요. 국내 경제 상황 하나만 짚어볼 텐데요.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대출 자산 확대 그리고 고금리로 은행권은 역대급 실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는 서민과 취약계층, 이들을 외면했다는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과거의 이복현 금감원장의 목소리를 먼저 들어보시죠. 우리 은행들이 여러 노력은 해온 건 알겠습니다만 60조의 이자 이익을 거둘 수 있는 건지에 대해서 공감대 형성이 일단 우선적으로 필요한 것 같고 2020년 이후에 600개 정도 가까운 은행 점포들이 사라졌거든요. 물론 비용 절감이라든가 경영 합리화 다 좋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로 인한 고통을 국민들 내지는 가계 소상공인이 온전히 받을 수밖에 없는 이런 환경하에서 은행 업권도 그 부분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봐 주십사 하는 거고. 지난해요. 개인들이 도저히 버틸 수 없다라면서 개인 워크아웃을 신청한 이 확정자 수가 처음으로 9만 명을 넘어섰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자, 개인 회생과 파산이 좀 다르긴 하지만 일단 개인들이 굉장히 힘든 상황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개인 워크아웃 신청 건수는요. 자, 그래픽을 하나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히 20대 이하 그리고 60대 이상에서 가파르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제계에서는 이 부분을 상당히 우려스럽게 보고 있는 건데요. 개인들 이렇게 버티기 힘들다 보니 당연히 카드 사용한 다음에 카드 값을 갚을 여력도 굉장히 없어진 것 같습니다. 자, 지난 2005년의 카드 사태 이후 카드 대출 연체율이요. 2달 연속 3%대 중반을 기록했습니다. 그만큼 생활은 힘들어지고 카드값도 못 갚고 네. 개인들은 굉장히 힘들어진다는 그런 자료로 보입니다. 네. 경기 침체의 장기화의 다 신호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아하. 20대와 60대의 워크아웃이 급증했다는 거. 20대 아직 사회에 본격적으로 진출하기 전입니다. 소득 측면에서 취약계층이죠. 60대 은퇴 세대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소득이라는 측면에서 여전히 취약계층에 속합니다. 이 20대, 60대가 먼저 비 때문에 워크아웃을 많이 신청한다라는 거는 우리 경제 전체적인 구조로 봤었을 때는 취약계층부터 흔들린다라는 거. 이 부분이 가장 우려할 수 있는 것이고요. 더욱이 이제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소득이 없기 때문에 1금융권에 대출받고 2금융권 대출받고 그래도 못 받으면 가는 게 예를 들면 카드 대출 같은 것들이죠. 이런 것들이 지금 카드 연체율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네. 지난 수년 동안 우리가 삼고에 시달렸지 않습니까?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그 수년간 시달렸던 그 경제의 무거운 부담이 지금 이런 식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반면에 서민들은 빚을 못 갚아서 이렇게 워크아웃 신청까지 하는 마당에 그리고 또 카드값도 제대로 갚지 못해서 연체율이 3% 중반으로 올라가고 이런 상황에서 은행들은 이자 장사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자, 우리 서민들은 힘든데 은행들은 최대 실적. 이런 가운데 또 은행들은요. 요즘 또 무인화가 잘 되다 보니 네. 인터넷 뱅킹이 늘다 보니까 점포가 별로 필요 없어진다라면서 점포를 무더기로 또 폐쇄하고 있어요. 네. 은행들이 너무 본인들 수익률, 이익만 너무 따지는 게 아닙니까? 점포 없어지면 노인들은 이제 은행도 사용하지 못한다는 그런 얘기도 들리던데. 물론이죠. 네. 이게 이제 금융 취약계층에게는 점포 수가 사라지면 사라질수록 이런 것들이 다 비대면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네. 그분들이 이런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게 되면 제대로 금융 서비스를 누릴 수가 없게 된다라는 얘기인 거고 네. 그것도 그거지만 은행 차원에서 자꾸 이런 식으로 효율화, 몸집을 줄여나간다는 이 과정 자체는 아시겠지만 최근에 은행권의 대단위의 구조조정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물론 매년 일어나는 거지만 이 속도가 점차 가팔라지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사실 이 실물 경제에도 굉장히 고용 측면에서도 치명타가 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그렇군요.